일본이 한국에 제대로 당한 뒤 자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트위터에는 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운전이 거칠고 속도감이 남다르다고 알려진 부산의 택시를 탔다가 혼쭐 난 뒤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글이 게재되었죠. 지난 28일 트위터상에는 부산의 택시를 이용하였다는 한 일본인 이용자 A씨의 시승 후기 글이 올라왔는데요. A씨는 당시 부산에서 공항으로 이동하여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부산의 택시에 올라타며 서둘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산 택시기사는 맡겨만 달라는 표정으로 도심 속에서 기본 120km의 속도를 내며 공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무섭기는 하였지만 순조롭게 공항으로 도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택시기사는 빠른 속도로 달리며 중간중간 뒤로 얼굴을 돌아보며 일본인이세요? 저도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등 말을 건넨 것입니다. A씨는 매우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속으로 제발 앞만 보며 달려가 주세요. 부탁입니다.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라고 기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그는 이 택시를 살펴보던 중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극한의 스릴을 안겨주는 이 택시 기사의 운전석이 무사고라고 적힌 배지가 장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를 보고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무사고인지 의심을 품은 채 긴장에 온몸을 덜덜 떨며 공항에 도착하였다고 밝혔죠. A씨가 이러한 후기를 트위터에 올리자 일본인과 한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무사고만 살아남는 부산이다. 무사고가 아니면 이미 그 택시는 없었을 것이다. 부산의 썰은 항상 이렇게 스릴감이 느껴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A씨는 부산에서는 택시보다 버스가 더 빠른 적도 있었다. 부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일본에 오니 택시와 버스 모두 느려 터져서 짜증난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후지산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아사히 신문 계열 시사 주간지 아에라는 지진 화산 예측으로 유명한 도카이대 해양연구소 나가오 도시야스 객권 교수의 발언을 보도하며 후지산은 300년간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 강력한 파워가 축적돼 있다. 후지산 폭발은 드라마에만 나오는 소재가 아니다. 가까운 장래에 분화한다는 것은 화산학자 100명 중 100명이 동의하는 대목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최근 잇따른 지진으로 활화산인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경고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가까운 장래에 분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당장 올해 폭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신문은 이어 지난해 12월 3일 오전 후지산이 위치한 야마나시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에 대해 기상청은 후지산의 화산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의 진단은 이와 다르다고 전하였는데요. 나가오 교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지진을 보면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만간 후지산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올해 발생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후지산은 오랫동안 휴화산으로 분류됐으나 일본 전국의 화산 활동을 평가하는 화산분화예측연락회가 1975년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활화산으로 지정하였는데요. 나가오 객권 교수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거대 지진과 후지산 분화의 관련성입니다. 그는 거대 지진과 분화의 관계가 있다는 이론이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거대 지진 발생 후 몇 년 안에 주변부에서 상당히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각지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해졌고 2013년 분화 이후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니시노시마도 그런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죠. 후지산 폭발 위기는 2000년대 들어서만도 이미 2차례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첫 번째는 2000년 홋카이도에 있는 우스산과 도쿄도 이즈제도의 미야케지마가 폭발했을 때로 당시 후지산 지하에서 화산성 지진이 급증하였습니다. 6개월 정도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언제든 폭발 가능한 상황이라며 추이를 긴박하게 지켜봤었죠. 두 번째는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흘 만인 2011년 3월 15일 후지산이 위치한 시즈오카현 후지노미야시에서 진도 6강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였는데요. 일본 당국이 두려워하는 후지산 직하 지진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 분야 저명학자인 가마타 히로키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후지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 천장이 이미 무너진 상태로 사실상 분화가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후지산 지하 20km 지점에는 마그마가 대량으로 고여있는 마그마류가 있는 것이죠. 마그마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그마류의 상부 지하 15km 부근에는 작은 저주파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마그마의 유동성이 한층 더 높아지면 강력한 진동의 고주파 지진이 일어나고 이것이 심해지면 지상에서까지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지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곧이어 화산성 미동으로 불리는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때 분화구 수백 미터 깊이에서 마그마가 지표로 솟구치며 위로 분출하는 과정이 시작되고 그 정도에 따라 지상에는 끔찍한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마타 명예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4일 후에 일어난 후지산 직하 지진을 통해 마그마류의 천장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후지산 분화가 언제든 가능한 대기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같은 상태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후지산 지하 마그마류가 다시 크게 흔들리면 이는 곧바로 분화를 촉발하는 방아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죠. 다음으로 한국을 따라하다 개망신당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지 시리즈를 모방한 중국산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가운데 성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유튜브 IT기기 채널인 폴더 유니버스에 올라온 영상에는 삼성 갤럭시 Z 플립 3과 하위의 POC 포켓을 각각 펼쳐둔 모습이 담겼는데요. Z 플립 3은 펼쳐둔 상태로 고정되는 반면 POC 포켓은 금세 상반부가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즉 제품을 접었다 펼 수 있게 해주는 힌지 부분의 고정력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것인데요. 폴더블 폰은 어떤 각도라도 유지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POC 포켓은 폴더블 폰이면서도 사실상 폴더블 폰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POC 포켓은 지난 12월 3일 화웨이가 야심차게 공개한 폴더블 폰으로 당시 화웨이는 제품 공개 행사에서 갤럭시 Z 플립 3을 직접 언급하며 자사 제품이 더 얇다고 자랑할 만큼 자신감을 드러냈었죠. IT 매체인 샘모바일도 최근 POC 포켓은 갤럭시 Z 플립 3의 질 낮은 복제품이라며 POC 포켓의 힌지 부분에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였는데요.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POC 포켓은 갤럭시 Z 플립 3보다 메모리 용량별로 40만원에서 80만원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중국 오포도 최근 좌우접이식 스마트폰 오포 파인드 N을 출시하며 삼성보다 기술력이 좋다고 밝혔지만 정작 오포 파인드 N의 디스플레이에는 대부분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역시 중국이 중국했다, 짝퉁밖에 못 만드는 나라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